교과서 29페이지 원소들의 주기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와 주기율표입니다. 우주에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로 수소와 헬륨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들어있습니다.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요. 바다는 대부분 물이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 물의 구성 성분이죠. 산소와 수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과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구리,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원소들, 규소와 같은 중금속 원소들, 탄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들,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소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랜 과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는 1869년 당시에 발견됐던 63종의 원소들을 상대적 질량 순서에 따라서 나열했습니다. 나열했다는 것은 상대적 질량이 가장 작은 원소를 제일 위에 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원소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여기에 있었던 원소와 여기에 있던 원소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있는 원소와 그 다음 있는 원소가 또 비슷한 성질에 있는 원소들이 비슷한 간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질이 있는 원소를 같은 줄에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하고 또 비슷한 걸 또 같은 줄에 올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비슷한 성질이 있는 원소들이 같은 줄에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주기율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한 것은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의 자리를 비워두고 새로운 원소를 이 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마늄이라든지 갈륨과 같은 그런 원소들을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지만 이 원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됐고, 실제로 발견을 하게 됐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모즐리입니다. 모즐리는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매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자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멘델레예프의 방법대로 배열을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주기율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자, 주기율표가 밑에 보면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로줄은 주기라고 합니다. 가로줄은 주기. 근데 여기 주기를 보시면은 그림에 보면 주기가 세로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렇게 이게 1주기입니다. 1주기. 1주기. 이 가로줄. 2주기, 3주기, 4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줄이 주기다. 요 가로줄에 있는 이 원소들은 4주기 원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7주기까지 있고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세로줄은 족.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9족 해서 몇 족까지 있냐?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1족부터 18족까지 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족, 같은 족속, 같은 그룹, 같은 패밀리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원소들은 이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멘델레예프가 처음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을 같은 줄에 오도록 만들었다고 했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을 같은 족에 오도록 만든 것이 바로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은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은 지금 이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금속은 바탕이 이렇게 노란색 바탕인 녀석들은 다 금속이에요. 이건 다 금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원소는 몇 가지 없죠? 이 원소들은 준금속에 해당하고요. 이 초록색으로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두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원소들은 비금속들입니다. 자, 그럼 이 금속의 종류가 아주 많죠? 이 금속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대부분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을 그냥 봐도 이거 금속인데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거는 금속 특유의 반짝반짝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은백색을 띠고 있는데요. 은백색 광택이 아닌 다른 색 광택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원소로 금이 있죠. 금은 노란색인데 광택을 띠고 있고요. 구리도 있습니다. 구리는 붉은색이면서 광택을 띠고 있죠. 그 색깔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리는 붉은색 금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볼까요? 대부분은 은백색 광택입니다. 그런데 금은 노란색 광택이고요. 구리는 붉은색 광택입니다. 자, 그리고 금속은 열을 잘 전달합니다. 자, 열을 잘 전달한다. 열 전도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 전도도가 크다. 전기가 잘 통하죠. 전기 전도도가 크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금속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고요. 모양이 잘 변합니다. 특히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얇게 펴지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성. 우리가 김치전 부치면 얇게 펴죠. 그렇게 해서 얇게 펴지는 성질을 전성으로 이렇게 외워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속은 다 고체예요. 다 고체야. 딱 한 가지 수음만 액체 상태입니다. 수음만 액체 상태. 나머지는 다 고체다. 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금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비금속은 아까 주기율표에서 연두색 바탕으로 있는 부분이었죠. 금속에 비해서는 종류는 몇 가지 없습니다. 비금속은 금속과 달리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요. 전기가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이고요. 유일하게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인데 유일하게 브로민만 액체 상태입니다. 브로민만 액체 상태다. 그래서 지금 금속, 비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인 거. 금속은 수은, 비금속은 브로민 요 두 가지만 액체고요.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는 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실온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주기율표에 빨간색 글자로 쓴 원소는 액체 상태다. 두 가지가 있죠. 검은색 글자로 지금 써져 있는 원소들은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가 엄청 많죠. 기체 상태인 것은 이쪽에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이 주기율표에는 지금 118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지금 오간의 손이 가장 원자 번호가 크죠. 이쪽에 있는 것이 원자 번호입니다. 118이라고 적혀 있죠. 원자 번호. 그리고 여기 OG라고 써져 있는 것이 원소 기호죠. 원소 기호. 원소 기호를 나타낼 때는 첫 번째 글자는 꼭 대문자로 써줘야 되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한 글자로 되어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주기율표에 지금 나와 있는 4가지 원소들의 성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소. 여기에 있죠, 질소. 질소는 반응성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과자 봉지의 포장용 충전 기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아예 넣지 않으면 과자가 쉽게 부서지겠죠. 그래서 기체를 넣어서 빵빵하게 만드는데 그냥 공기를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안에 산소가 들어있죠. 산소가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21%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기를 집어넣으면 음식물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음식물이 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질소로 가득 채워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알루미늄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입니다. 금속인데 가볍고요.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창틀에 주로 알루미늄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샤시라고 하죠. 자, 30페이지에 있는 원소들도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소가 나와 있습니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에요. 수소는 원자번호 1번. 이거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다.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는 수소다. 그리고 우주 완복성과 연료 전지의 연료로 이용됩니다. 연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연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소는 태울 수 있어요. 근데 수소를 태웠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를 태우면 산소와 반응해서 뭐가 생기냐면 물이 생겨요. 수소도 쓸모가 있고 물도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그네슘은 여기 있습니다. 원자번호 12번입니다. 마그네슘은 연소할 때 밝은 빛을 내게 돼요. 아주 밝게 타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불꽃놀이 등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